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블로그로 문의를 받는 걸 넘어서 그 문의를 계약으로 성사시키고 소개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온라인 고객관리 프로세스를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쓰고 문의는 오는데 이상하게 계약으로는 잘 안 이어진다. 혹은 상담하다가 흐지부지 끝난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신 분은 블로그만으로 1년에 459건, 연보험료로 따지면 5천만 원 계약을 만든 분입니다. 숫자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오늘은 글쓰기가 아니라 들어온 고객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계약이 쌓이는지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뽑아보겠습니다. 김태엽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온라인 영업을 시작한 지는 대략적으로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쌓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 소개로만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 소개랑 온라인 쪽으로만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59건 계약은 단순 문의, 가계약까지 포함된 건가요? 실질적으로 뭐 단순 문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모바일 청약까지 완료돼가지고 수긍까지 진행한 그 건수를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로 고객 문의 유입부터 해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그 전 과정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항상 고민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블로그의 어떤 유입이나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블로그 글을 쓰면 고객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문의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응을 처음에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의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핸드폰 번호를 거기다가 남겨놔가지고 핸드폰으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카카오톡 이제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카톡으로 먼저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채널창. 채널톡을 통해 가지고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이제 대응해 가지고 고객들의 니즈를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맞는 가입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고객들과 1대1로 상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담이 끝이 아니라 블로그로 문의를 주신다고 해서 100% 계약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계약이 안 나왔을 때 이제 그 이후에 팔로우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 문의가 10개 들어오면은 5건도 사실 체결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을 5분을 놓치는 게 되게 아까워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DB를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작게 하면 한 5만 원, 비싼 거는 한 20만 원대까지 가잖아요. 그런 DB들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실력을 키우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놓쳤을 때 제가 항상 저희 지점원들 분한테도 얘기를 드리는 게, 그 놓쳤던 고객이 왜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는지, 또는 아직까지 선택을 못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더 중요하다. 만약에 나한테는 안 했고 다른 설계사한테 계약을 한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문의가 계약으로 안 이어진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체크를 하세요?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놓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대응이 조금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 영업에서는 속도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속도전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들은 내가 처음에 문의를 줬을 때 그 대응이 보험금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응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늦어지면 더 빠르게 플랜을 제공해드린 설계사한테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속도전이 솔직히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게, 저희도 계속 일을 하고 이동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한 6분인가 있다가 연락을 취했는데 벌써 다른 분하고 상담 중이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속도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대응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 있는 거죠. 블로그 온라인 영업의 가장 핵심적인 좀 특징은 뭐냐면, 고객들이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이제 블로그를 체크를 해보시다가 여기 글 잘 써셨네, 여기 좀 괜찮게 보이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문의를 주신다고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3명 중에서 내가 빠르게 응대를 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좀 더 친근하게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월감이 있어야지만 결국엔 고객님들은 저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속도전 중에 하나가 빠르게 연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안이 빠르게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혹시 설계도 전부 직접 하시나요? 제가 모든 전보험사를 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모든 전보험사를 비교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추천을 드리지만 그 모든 보험사를 하고 있을 때 이미 다른 설계사든 최적의 플랜을 제공을 해줬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월 초가 됐을 때 하셔야 되는 게 꼭 있습니다. 온라인 영업 하시는 분들의 필수사항, 보험료 데이터를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보험사가 가장 싼지 맞습니다. 한도가 가장 높은지 이런 체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체면 건강체, 아니면 간편이면 간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보험료가 어디가 좀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머릿속이나 아니면 엑셀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세 여성분이 암 쪽으로 이제 문의가 왔어요. 그때 됐을 때 내가 어디가 보험료가 저렴하지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결국에 그 고객은 다른 설계사가 낚아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